당대회 이전의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확정되고 나면 극단적으로 치달은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되는 등 중국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었는데요. 변화는 있었는데 완화되긴커녕 더욱 강화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공장인 중국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집단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인데요. 일부는 오랜 시간을 걸어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외신의 통신원들이 이들을 추적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시아라고 밝힌 22세 노동자는 기숙사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며 공장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된 울타리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으며 쉬는 30일 새벽 2시 공장을 탈출해 친구들 4명과 함께 공장에서 200km 떨어진 허난성 신양현 집으로 걸어가는 고속도로에 있다며 나는 절대 폭스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곳은 인간성이 없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콩 HCMP에 따르면 인구 1000만 명의 정저우 씨는 지난 28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서 모든 공공장소와 주거 건물에 대한 소독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정저우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역에 따라 외출 금지 혹은 주거단지 이탈 금지 명령을 내렸고 비필수 사업장은 폐쇄했습니다. 이 중에 폭스콘 공장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공장이 폐쇄되었는데 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공장에 갇힌 것이죠. 폐쇄 이후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먹는 것조차 배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일명 726 사건도 근로자들의 탈출에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위독하다고 소리치는 와중에도 스트레칭까지 하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숙소의 상태 또한 심각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기숙사비를 환불받겠다며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기숙사 위생 상태 좀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보면 그냥 나가잖아요. 그냥 공황 상태가 따로 없어요. 다른 한 노동자는 SCMP를 통해 며칠간 공장 단지 내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자는 신속히 이들을 다른 노동자들과 분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는 공장 단지 내 감염자 수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고 일부 직원이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폭스콘은 해당 공장의 감염자 수가 2만 명에 달하며 많은 확진자들이 음식과 약품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루머라고 해명하면서 감염자 규모가 작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한편 감염 직원 수와 공장을 떠난 직원 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저우 인근 도시들은 폭스콘 공장을 떠나 귀향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송 및 격리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는데요. 위저우, 창거, 칭양 등 정저우 인근 도시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폭스콘 노동자들이 고향 당국에 사전 보고를 하면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고 고향에 도착하면 격리를 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일부 직원들의 귀향을 위해 정부와 협력해 인력과 차량을 편성했다. 오늘부터 질서 정연한 귀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 당국은 귀향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7일간 집중격리, 3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탈출한 근로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한 근로자가 밝힌 이유는 정부와의 협력 때문인데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탈출한 이들이 이러한 신고를 할 경우 중국 당국의 추적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폭스콘 공장 인근 주민들은 도망친 근로자들을 위해 물, 옷, 음식 등을 길거리에 두는가 하면 트럭 기사들은 자신들의 행선지까지 화물칸에 사람들을 태워가는 등 이들의 귀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 한 근로자의 영상 일기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雨下太大，现在这桥底下躲个雨，冻这个冻里。现在就搁这高速底下这桥头，然后等会跟这个大叔接着开水泡个泡面吃。哎呀，太感动，太感动，遇到好心人。吃着热乎哎，真是我靠，想到哪都吃不上饭。都是吃个饭给他塞一样，家里边报个平安。到这个新政服务区啊，这边好多人都在歇了。现在10点52，路上还是
陆陆续续都有人。昨天晚上走了一夜，现在在这儿睡了一会儿，等到11点多就又得出发了。再领个物资。人人都放下一点安全卡。感谢。不用感谢。你是哪的兄弟？我宜川那边，洛阳宜川。从昨天晚上也走到现在，走了40多公里，腿现在都瘸。又领了个汽水，烧饼，真香啊！又领了真多物资，吃不完，吃个晚饭，又继续走。哎，这也不知道是哪，等会儿就该这睡一觉吧。哎，现在找了一个空旷的地，发了风，冻得受不了，现在换个地儿吧。哎，我靠，买心理行李箱。轱辘都磨成纸，找了个地儿，还是在路边。我这里还能挡风。刚才家里边又打电话让我们去那个少林服务区，说那边晚上可能有车，看导航离这边还有10公里。 이후 이들은 운 좋게 목적지까지 가는 트럭을 만나 무사히 고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고 아직 행방불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제조업 허브인 광저우도 감염자가 급증하자 많은 지역을 봉쇄하고 지난 28일 주민 약 1,56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지 의료노점 상인인 황의제는 SCMP를 통해 매일 밤 내 미니밴에서 잠을 자면서 갑작스러운 봉쇄를 피하고자 매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며 의류 도매상들은 훨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시에도 부분 봉쇄령이 내려졌으며 상하이시에서는 음식점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민심 위반 징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에는 80일가량 봉쇄 상태에 놓인 티베트에서 수백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티베트는 오랜 기간 독립을 외쳐온 탓에 중국 당국의 감시가 삼엄한 지역으로 이번 시위는 10여 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시위라고 하는데요. 영국 BBC에 따르면 100여 명의 농민공이 26일 라싸의 거리로 몰려나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제복을 입은 경찰 그리고 방호복을 입은 요원들과 대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티베트는 코로나19 무감염자 기록이 920일 동안 이어지다가 지난 8월 8일에 깨졌고 이후 2달 넘게 엄격한 봉쇄 정책이 취해졌는데요. 무력 진압으로 논란이 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과잉 진압이 예상되었으나 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티베트족이 아닌 한족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이 티베트족이 아닌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인 농민공, 즉 한족이었습니다. 봉쇄로 인해 한족 농민공들은 일자리를 잃고 발이 묶이면서 70일 넘게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벨기에에 사는 티베트인 사카타 씨는 인터뷰에서 만약 이번 시위를 한족이 아닌 티베트인들이 벌였다면 당국이 이렇게 평화롭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티베트인들이 벌였다면 이미 무력 진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려 있을 때도 여전히 무력으로 억압해왔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만약 이 시위를 티베트족처럼 무력으로 진압했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중국 전역에 숨어있던 지식인들이 고개를 들고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를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서 한족에게 폭력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특히 대규모의 인원이 군집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앞서 말한 폭스콘 사태도 중국 당국은 충분히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중국 내 SNS가 아닌 외신 등 전 세계에 소식이 전해진 상황에서 무력을 썼다간 스스로 육사항쟁을 재현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와 동시에 중국 당국이 10년 동안 공들이며 예쁘게 포장해 놓은 국가 이미지 또한 한 방에 박살나게 됩니다. 시진핑 장기 집권 확정 이후 완화될 줄 알았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 과거 사스,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지만 중국 당국에서 뭔가 숨기고 싶은 사안이 있을 때면 전염병이 터지는 건 기분 탓일 겁니다. 통상적으로 질병연구관리센터가 병을 창궐시키라고 있는 곳은 아닐 테니까요. 과거 한나라와 명나라가 멸망한 것에는 전염병의 창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죠.
한 중국 역사학자는 역대 왕조의 선례에서 봤을 때 정치가 부패하여 민생을 돌보지 않고 역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는데요. 시진핑 체제에 대응해 중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